2006년에서 2007년에 걸쳐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 사건이 일어났다. 루보 사태는 지금도 회자되는 대표적인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 조작 사태다. 원래 루보라는 회사는 자동차 등 온갖 기계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생산하는 작은 기업이었다. 본사는 경기도 파주시. 그러나 2006년 작전 세력이 이 회사 주가를 조작하기로 모의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루보는 2006년 3분기 기준 매출액은 54억 원, 영업이익은 2억 2천만 원 적자를 기록했던 당시에는 작은 중소기업이었다. 회사의 주식수는 990만 주 수준으로 최대 주주와 가족 지분이 40%를 넘고 나머지는 소액주주였으며 2006년 10월 1일 주가는 1185원이었다. 2006년 10월부터 작전 세력은 루보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다. 제2유그룹 회장과 부회장 등이 함께한 작전 세력은 상호저축은행을 동원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으며 여러 명의 트레이더를 끌어들여 실무를 하기로 했다. 주식 매집이 시작되면서 루보 주가는 1185원에서 2000원까지 상한가를 두 번만 치면서 매일 2에서 5%씩 꾸준히 올라갔다. 보통 주가 조작이 연일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가는 걸 생각하면 이는 이례적인 형태였다. 한국거래소는 주가 흐름에 수상한 낌새를 포착하고 루보 측에 조회 공시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루보 경영진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은 없다고 반복 답변했다. 제2유 부회장은 자신의 조직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제2유 회원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계좌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회원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퍼뜨려 제2유 회원들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여기서 문제는 회원의 주식 계좌에 대해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지급하지 않아 돈을 찾을 수도 없고 주식을 팔 수도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게다가 이 회원들의 계좌를 루보 주식을 매집하는 트레이더에게 맡겨버렸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루보사의 주식은 계속 말라갔다. 중간에 몇 번씩 하락이 있기도 했지만 물량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00원 하던 주식은 6,600원까지 올라갔다. 제2유 자체가 일종의 다단계, 사이비 종교나 다름없는 형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주식을 팔 수 없음에도 제2유 회원들은 자체적으로 투자 설명회를 열어서 다른 일반인의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그래서 작전 조직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2007년 2월에서 3월부터 작전 세력들은 모찌 계좌라고 부르는 차명 계좌에 가지고 있던 루보 주식을 이체시켰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 주식을 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루보 주가가 1만원을 넘어가면서 서서히 작전 세력들은 차명 계좌 주식을 처분하고 있었다. 이때부터 개미 투자자들이 루보 주식을 같이 사면서 거래량이 점증하기 시작했다. 3월 23일 25,000원까지 상승했다. 2007년 3월부터 4월 16일에 작전 세력들이 제2유 회원들의 계좌를 동원해서 샀던 주식까지 모두 처분하기 시작했다. 한꺼번에 처분하면 작전이 드러나기 때문에 개미들이 주식을 살 때 조금씩 팔아치우면서 차익을 챙겼다. 이미 개미들도 이성을 잃고 주식을 사고 있었기 때문에 작전 세력의 주식 처분에도 불구하고 4월 16일 주가가 51,400원까지 치솟을 수 있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은 100만에서 200만 주 수준이었다. 시가총액이 5,200억 원까지 올라가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주식으로 올라가기에 이른다. 2007년 4월 16일 이날 장마감 후 결국 검찰에서 주가 조작임을 알고 세력들을 소환하고 주식 계좌를 동결했다. 1,250원이었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엘사라는 문구에서 모든 개미 투자자는 이 주식이 루보임을 알아버리고 말았다. 그 다음 날부터 10일 거래일 연속 저하한가를 기록하고 단 한 달 만에 3,000원대로 내려가더니 2007년 10월 17일에는 2,000원대로 돌아갔다. 2007년 6월 루보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전부터 다단계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사기 행위라는 비판을 들어왔던 제2유 그룹은 이 주가 조작 사건 수사로 치명타를 입었고 결국 사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파산하여 그룹이 해체되었다. 제2유 그룹이 사라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눈덩이 손실은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았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늘 있어왔던 주가 조작이나 사기, 협잡의 한 예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태가 일으켰던 파장은 너무 컸다. 한국거래소에선 이 사건 이후 모든 종목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고 이 주식에 낚여서 엄청난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 중 진짜로 한강에 뛰어든 사람도 많았다.
제2유그룹을 중심으로 한 외부 작전 세력이 주가를 뻥튀기시킨 것일 뿐 루보 내부의 자체적인 경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루보는 주가 조작 사건 후에도 존속했다. 주식 총수는 2배가량 늘었지만 가격은 당연히 1,000원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으며 대형 포탈의 증권 항목에선 구경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종종 이어지고 있다. 루보라는 기업 자체는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2026년 현재도 여전히 살아있으며 베어링도 그대로 생산한다. 루보 사태의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김영모 전 제2유그룹 부회장은 당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하여 YMK홀딩스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하고 2018년 11월 코스닥 상장기업 STC를 상대로 또다시 주가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심을 샀다고 한다.